잘 팔리는 웹소설 탑 10! 칼로. 네, 칼로. 이런 떡밥들을 나중에 회수하는 것. 모르시겠어요? 제 눈빛만 봐도 그 지긋했던 네, 트렌드를 파악하고 웹소설이 무엇인지 개념. 수필과 비교해보는 맞아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수필, 그냥 막연하게 수필도 그리고 소설도 그리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그쵸. 소설은 허구에. 있음직한, 네. 뭐래요? 있음직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허구에, 거죠. 네. 그러니까 허구라는 거죠. 네, 허구로 표현한 거. 네. 네, 그래서 소설 분야에서 웹소설이 정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 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데 네. 웹소설 플랫폼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여겨지는 게 네이버 시리즈와 네. 카카오 페이지인데요. 네, 그쵸. 우리 네이버 시리즈를 그냥 같이 들어가서 볼까 봐요. 네, 맞습니다. 어떤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말 어떤 게 좀 유행하는 장르인지 좀 궁금하고 네. 어떤 소설들로 또 북커버로 독자들을 사로잡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제 핸드폰을 준비했거든요. 네. 볼게요. 이제 이 화면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제 핸드폰이에요. 제 핸드폰이고 저는 지금 네이버 시리즈 잘 보이시나요? 네이버 시리즈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주 큰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시리즈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상단에 장르 소설, 만화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죠? 쿠키 자동 충전이라고 됩니다. 자, 여러분들 쿠키 이거 익숙하면 웹소설 고인물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웹소설을 구매할 때 필요한 게 쿠키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쿠키라고 워딩을 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북도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영화, 방송 등등 많네요. 근데 우리는 소설이다 보니 장르 소설 쪽으로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매일 10시 무료, 이게 뭘까요? 즉 웹소설을 읽을 때는 유료잖아요. 네. 근데 10시에 오픈을 해준답니다. 10시가 되면 무료네요. 네, 이 많은 웹소설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나요? 자, 좀 강하네요. 제목이 강한데, 클로즈업을 했어요. 오, 전지적 독자 시점이 나오네요. 오, 이거 할 얘기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전지적 독자 시점, 전독시 팬들 정말 많죠? 전독시 팬들. 거의 웹소설계에는 세계관 최강자다 하고 있는 전독시도 보이고 있고요. 쭉쭉 이렇게 내려보면 캘리그라피로 제목을 하고 있는 것도 막 보이면서 쭉쭉 다 캘리그라피네요. 캘리그라피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요즘 또 트렌드다 보니까 네. 캐릭터 한번 눌러볼게요. 캘리그라피. 쿠키는 알았어요. 충전할게요. 자, 보면 평행 차원에서 온 능력자라는 소설이고 이미 완결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제목이 이렇게 멋져요. 잘생겼어요. 잘 생겼네요. 캘리그라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는 것은 이렇게 1화부터 해서 쭉쭉쭉쭉 1화부터 제목이 달린 경우도 있고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쭉쭉 내려보면 무료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18년도부터 연재가 된 거니까 굉장히 꽤 됐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관심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쿠키를 충전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첫 화를 보면 네이버 시리즈 앱을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시면 그냥 웹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앱으로 봤을 때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요즘은 다 앱으로 구매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바뀌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캘리그라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반가웠어요. 네. 자, 정말 많은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줄거리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거는 오직 이 북커버 표지밖에 없는 거죠. 제목과. 또 궁금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데 네. 우리가 연령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연령에 맞는 웹소설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쭉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판타지라는 말도 보이고요. 네. 로판,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뭐 되게 많아요. 현실 판타지부터 해서 그냥 판타지, 무협 네. 이런 게 즉 장르가 될 거고요. 옆에 보면은 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드 제로 정도 코드 제로. 되겠네요. 네. 그리고 밑에는 미스 리베라. 리베라님, 시월이님, 싱숑님 정말 유명한 분이었죠. 싱과 숑이 합쳐진. 나중에 이제 한번 또 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앨리스님. 그리고 이거 보이시나요? 하단에 보면 글은 고겨울님이 쓰셨는데 그림은 유레트님이 쓰셨대요. 자, 즉 그 웹소설 상에 들어간 책 표지나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그 그림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레트님이 하신 거죠. 이 경우에는 유레트님들의 펜이 이 작품에 또 유입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고겨울님의 팬들은 유레트님을 또 알게 되니까 이렇게 또 유입이 될 수 있겠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19화 중에서 65화가 무료라고 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쿠키로 볼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시리즈에서 다양한 장르들이 있었어요. 쿠키 결제할 뻔했잖아요. 그쵸. 다음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네. 방해를 하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홍보의 역할을 플랫폼이 대체한다. 네. 대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도 절감할 수 있다. 작가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아셨지만 아까 팝업이 계속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쿠키를 것만 봐도. 네, 쿠키를 계속 사라고. 네. 그런 것만 봐도 작가 입장에서는 조금 수월하다, 좀 알려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작가들에겐 좀 좋은 플랫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플랫폼마다 또 특성이 다를 거예요. 네, 뭐 플랫폼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그쵸. 구성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 네. 선택하셔서 들어가서 보시고 또 어떤 장르가 있는지 좀 뭐 충분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시리즈 기준으로 오늘 날짜 네. 기준으로 좀 참고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올릴 때에는 바로 뭐 네이버 시리즈와 같은 말 그대로 좀 대형 기획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쵸? 대형 기획사로 접근하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는 전용 플랫폼을 또 활용할 활용.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는 또 차차 이어갈 테니까 그 네. 부분 또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까지 보고 나니까 저 북커버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그리고 또 필명이 또 필명이 참 특이한 게 많아요. 그쵸? 영어로도 되어 있고 한글과 영어의 결합으로 되어 있고 네네.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장르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줄임말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뭘지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잘 팔리는 웹소설 탑 10입니다. 탑 10입니다. 저희가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장르가 여기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본 이 네이버 시리즈와 같은 플랫폼에도 그 장르가 있을지, 아니면 있었던 게 또 사라지진 않았을지 네. 등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잘 팔리는 웹소설 탑 10. 자, 10위부터 알아볼게요. 10위는 뭔가요? 호러입니다. 호러요. 갑자기 뜬금없이 호러.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호러 좀 좋아한다. 생각해보면. 네, 또 여름이라는 이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 극장가는 저는 그래서 여름에 극장을 잘 못 가요. 찐으로. 약간 오싹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정말 왜냐면 네. 포스터 붙어있는 것들이 무서운 게 있고 아,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무서운 거예요. 네네. 제가 만약에 우리 좀 해리포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또 언급을 드릴 텐데 제 기억에는 여러분과 나이가 비슷한 청소년 시절에 해리포터를 보러 그 극장에. 영화관에 네. 갔는데 그 해리포터가 처음 나왔을 때였나? 굉장히 어릴 때 네. 부모님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한 여름인가 해서 극장가에 그 무서운 포스터들이 너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너무 어릴 때가 초등학생 때 그때 좀 울었어요. 바닥에 오.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기억이 있을 만큼 호러 그 포스터 우리도 이제 북커버가 독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한 장의 네. 이미지로 호러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한 장의 이미지로 네, 그 영화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또 네. 무섭게 네, 근데 표현- 웹 소설로 호러물을 표현하려면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음. 글로써 분위기가 그런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무서운 느낌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소리를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갑자기 쿵 그죠. 네. 이런 게 안 되는데도 그쵸. 무섭다. 네. 사실 대단합니다. 호러 관련한 소설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만약에 읽으셨다면 네. 좀 우리 활동지 할 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해 주세요. 자, 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팔리는 웹소설 탑10 9위는 뭔가요? 네, 대체 역사물입니다. 대체 역사물. 말이 좀 어렵다. 아, 참. 대체 역사물. 그러니까 역사물이니까 네. 뭐 역사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역사 인물, 뭔가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을 소재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시대로 가는 거군요. 네, 조선시대, 네, 뭐. 시대, 시대적인 배경, 역사의 그런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스토리에서 판타지를 엮은 그런 어쨌든 거라고 할수 소설이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네요.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에서 이렇게 호러를 접목한 역사, 그 대체 역사물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1화에서 너무나도 그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게 폐지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즉 역사를 다룬다는 건 그만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없이 표현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저는 조금 왜곡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러면 좀 네. 자유로운 표현을 좀 허용해 주자라는 네, 마음이신 그렇죠. 거죠? 네, 뭐 그 역사물은 역사물일 뿐 역사는 아니지만 그냥 뭐 역사물로 그냥 인정을 해주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죠. 독자의 역할이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독자가 이거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네. 당연히 주의를 해야겠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뭔가 창작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거는 우리가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이렇게 걱정을 좀 할 걱정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역사 이야기를 습득을 했을 때 그거를 정말 역사로 인식을 할까봐 걱정이 되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대체 역사물인 네. 것이고 또 그쵸. 소설이기 때문에 네. 그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세종대왕이 그 시각에 그 말을 정확히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네. 것처럼 우리가 역사물을 받아들이는 적절한 독자의 마인드와 또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사례로 살펴본다면 대체 역사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례로 봐야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네. 같아요. 앞서서 또 말씀드렸던 제가 또 좋아하는다는 또 최근에 나왔나요? 봤다고 했던 달의 연인 보부경심녀가 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현대와 고려 시대로 고려 시대로 돌아가는 가는 겁니다. 네, 이런 코드 자체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판타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대체 일어날 역사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그런 판타지적인 것을 대체 역사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설이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네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잘 팔리는 웹소설 탑10 8위입니다. 8위는 뭐죠? 전쟁물입니다. 전쟁물. 네. 전쟁. 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뭐 예를 들면 영화로 치면은 인천 상륙작전 같이 네, 그렇죠. 인천 얘기만 몇 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천천히 들어가서 더 애틋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역사 속에서 봤던 거니까 전쟁물이지만 역사물에 좀 연관이 되는 이것도 좀 믹스 법칙이 적용되나 네. 싶은데 전쟁은 또 어쨌든 실제로 일어났던 네.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죠? 만약에 허구라 한다면 그 싸우는 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네. 치고 막 싸우는 거. 갈등 있는 거. 네, 갈등. 그거 아시죠? 소설의 가장 큰 핵심은 갈등입니다. 네. 갈등이 없으면 소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어느 작가는 말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살다가 화목하게 죽었습니다는 소설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필요한데 전쟁물에는 그 갈등이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네. 최근에 팬데믹과 같은 그 영화를 보는데 특히 소설도 팬데믹과 관련된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김진명 작가가 쓴 작품을 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신박한데 그게 마치 전쟁물처럼 전 느껴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최근에 본 소설 중에는 가장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경이 확실한 것 그리고 공유될 수 있는 배경인 소설은 확실히 좀 또 치고받고 하는 느낌이 좀 재밌지 않나 네. 이런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7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뭐죠? 7위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전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스포츠가 7위란 말이야? 네, 포로보다 앞서네요. 포로보다 네. 앞서단 말이야?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야구나 농구를 중심으로 한 웹툰이 강세였어요. 아, 그쵸. 그걸 생각해보면 웹소설도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 네. 최근에 야구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죠. 네. 이제는 웹소설 분야에도 스포츠가 들어올 때가 됐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스포츠가 그걸 7위에 네, 랭크돼 있다. 그리고 소설이니까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스포츠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롯데 자이언츠 팬입니다. 네. 갑자기 공개를 롯데 팬이랍니다. 롯데 팬입니다. 네. 네, 롯데 자이언츠가 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우승한다는 그런 스토리. 잘 모르신다면 롯데 자이언츠의 팬은 아니지만 지금 순위를 한번 전 보시면 응원하는 팬으로서 롯데 자이언츠가 정말 힘냈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매번 매 순간 제발. 네, 눈물을 제발. 흘립니다. 제발 힘냈으면 하는 그 힘내세요. 롯데 자이언츠가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이거 진짜 소설입니다. 네, 소설입니다. 이거 진짜 소설이고 네, 소설일 수 이거 있고요. 100만 부 바로 예상되면서 롯데 자이언츠 팬들 네, 팬분들. 가슴에 품고 네. 그 웹소설 폭발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한다는 그런 스토리나 뭐 아니면은 어떤 선수가 환생을 했더니 실력 좋은 선수가 되었다든지 그런 인기 좋은 선수가 되었다든지 그런 스토리? 환생이니까 네. 죽고 다시 네, 살게 됐을 태어난 거죠. 때, 네. 태어났을 때, 아, 진짜 소설이 정말 뭔지 알겠네요. 수필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네. 있을 수 없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소설입니다. 네. 네, 소설 그래서 7위 더- 스포츠네요. 네, 그래서 더 재밌지 않나 싶네요. 네, 우리의 뇌가 정말 말랑말랑해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마인드맵을 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만드는 창의력이 필요한, 그리고 나의 자유로움과 또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설입니다. 우리 네. 웹소설 전문가가 되실 여러분들께 이 장르를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벌써 우리 7위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6위입니다. 잘 팔리는 일명, 잘 팔리는 웹소설 6위는 뭐죠? 6위는 추리입니다. 추리는 추진력 있게 표현하시는 추리. 네. 추리 좋아하시는 분 많죠? 저번에 한번 추리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추리 비습 같은 것도 추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검사, 뭐 경찰 나오면 그쵸. 추리라고 봐야죠. 추리 소설. 네, 추리 소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최근에 저는 이제 셜록 홈즈의 쉽게 말하면 굉장히 오랜 골수 팬인데 네. 셜록 홈즈가 처음 나왔을 때 작가가 코난 도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명탐정 코난도 뭐 생기고 하는데 그 셜록 홈즈의 주인공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가 죽습니다. 왜냐면 네.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작가들이 더 이상 못 쓰겠다고 죽였다는 썰이 있을 만큼 네. 작가가 죽는데 그때 당시에 작가가 죽으면 안 되죠. 아, 셜록이 죽죠. 셜록이 죽는데 맞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셜록이 죽어서 독자들이 지금으로 치면 댓글 네. 창 난리 나고 인기 검색어 1위 올라가는 급으로 반대 성원을 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환생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독자들의 그 원성을 네. 작가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저도 그 셜록 홈즈를 보다가 이건 뭐야? 이렇게 놀랐어요. 주인공이 왜 죽어? 맞아요. 왜 죽지? 이러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맞아요. 네. 뭐지? 또 놀래고. 네. 참 웃긴 게 이 반전의 잘 연속. 만들어진 네. 어떻게 보면 고전 소설에 이제 가까울 정도로 오래된 소설인 셜록 홈즈가 네. 만화, 뭐 드라마도 뭐 그
그 뭐 유럽에서도 나오고 네. 뭐 미국에서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시대도 바꿔서 나오고 그쵸. 계속해서 2차, 3차 가공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셜록 홈즈가 그 영국 베이커 스트리트에서 산다고 배경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그 영국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네. 이 셜록키언이라고 하는 셜록 홈즈의 팬들은 이 셜록의 생일마다 이곳을 찾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웹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은 유명 관광지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뭐 지역, 그다음에 나의 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장, 네. 그리고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고 싶은 공간, 뭐 지금 여행을 또 못 가니까 해외를 배경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사전조사만 충분히 된다면 소설 속에서 그 충분히 넣어낼 수 공간에서 있죠. 네, 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언급해 보았고요. 네. 또 추리소설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있죠. 네. 이 작가는 자신의 그 유년 시절 좀 어려웠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담아낸 자전적 소설로 좀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네네. 그래서 추리 소설로서도 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작가죠. 그러니까 한 분야 특정 분야로 알려지면 그 분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좀 작가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반면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설 그러니까 일반 종이책 소설과는 다르게 좀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필명을 좀 다르게 해서 네. 장르를 다르게 소개하고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도 많다고 하니까 네네. 여러분들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추리 다음. 네. 5위입니다. 5위가 되겠습니다. 5위는 뭔가요? 5위는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줄이면 SF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SF가 됩니다. 네. SF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이 막 드러나야 될 것 같고, 네. 그쵸? 사이언스틱한 거잖아요. 네. 뭐 외계인도 좀 나오고 우주도 나오고 인터스텔라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인터스텔라는 거의 5년 동안 사전조사한 걸 가지고 그쵸.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 책과 영화가 같이 만들어진 케이스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독자층을 얻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SF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과학적인 지식을 네, 너무 갖추고 중요하겠죠? 네,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그 느낌이 더 뭔가 확 와닿지 않아서 맞습니다. 네, 그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런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작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과학자들이 인정한 영화다라는 네.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마음도 생기네요. 저희가 장르를 선택할 때 이 부분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장르를 선택해야겠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 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4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권이네요. 자, 4위. 4위. 두구두구입니다. 4위 나올 게 나왔습니다. 바로 뭔가요?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아까 우리 막 넘기면서 나왔던 애들이 다 판타지였습니다. 왜 그렇게 많나 했더니 확실히 순위가 높네요. 높네요. 일어날 수 없는 거. 마치 해리포터의 마법, 마술처럼 뭔가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 우리 소설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4위네요. 네, 그래서 4위 판타지입니다. 네, 판타지 이 장르가 다양한 것들과 결합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오. 네, 또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많았어요. 그러면 네. 그 힌트들이 된 것 같은데 3위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3위는 뭔가요? 모협 판타지입니다. 무협 소설 많이 좋아하시나요?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나이 때 그 삼국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성룡 정도 나오고 해야 네. 무협인데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걸로 쳤으면 아마 1위였을 것 같아요. 중장년층 파워로 3위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 네. 무협 판타지 뭔가 스승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그쵸. 이렇게 성장하는 좀 칼도 좀 휘두르고 네, 칼을 꼭 휘두르더라고요. 네. 그런 소설의 한 종류인 무협 판타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3위. 무협이 3위라니요. 정말 놀라운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렸듯이 네. 뭔가 소설에는 갈등이 꼭 필요하고 네. 성장이
세상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캐릭터가 중요하고. 근데 무협 판타지에서는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주인공이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소설의 3요소는 다 갖췄기 때문에 네. 3위인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캐릭터나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 세팅되는 게 굉장히 정형적인 느낌이 있어서 더 안정감도 네, 있고. 안정감이 있어서 이 장르를 또 선호하는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네네. 그 와중에 다른 게 있을 테니까 네. 독자층이 떠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붙잡아 두는 거죠, 무협으로. 칼로. 네, 칼로. 네. 네, 재밌습니다. 자, 무협 판타지 봤고요. 네. 우리가 기대한 것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잘 팔리는 웹소설 탑 10 2위는 바로 뭡니까?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네, 남주가 로맨스. 나오고 여주가 나오는 로맨스가 나왔습니다. 부분이 근데 나왔네요. 요즘은 근데 로맨스라고 해도 전형적인 뭐 남주 여주 틀이 또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좀 달라요. 그런 점들이 좀 신기하고 뭐 브로맨스, 뭐 워로맨스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그런 로맨스들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가 웹소설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로맨스. 요즘에 뭐 이성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또 동성. 네, 맞아요. 동성. 웹소설의 경우에는 표현의 폭이 그 제한이 없기 네.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자, 2위 로맨스 맞고요. 그러면 1위 가는데 근데 사실 저는 1위로 예상을 했거든요. 로맨스가. 네. 네, 근데 1위가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직 안 나왔나요? 자, 1위 가볼게요. 잘 팔리는 웹소설 탑 10. 1위는 뭔가요?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와, 로맨스 판타지 믹스네요. 역시 믹스. 결국 답은 믹스였나요? 네, 최강자가 되려면 믹스인 겁니다. 맞습니다. 자, 로맨스와 판타지가 합쳐있으면 뭐 얘기 끝났네요. 네. 여기에 완벽한 캘리그라피 북커버만 있다면 네.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다 웹소설 로맨스 판타지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네. 근데 보면은 로맨스 판타지 그렇다고 다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전형적인 틀이 이제 많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새로운 신박한 로맨스 판타지가 필요합니다. 네. 뭐 그냥 로맨스 판타지가 아니고 또 SF 로맨스 판타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좀 너무 더, 좋죠. 네, 더 장르를 또 융합. 갑자기 합쳐주시면 생각나니까 추리에 합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와. 근데 셜록 네. 홈즈의 로맨스 판타지를 넣기가 사실 어려웠던 게 여자 주인공이 안 나와요. 네. 거의 없어요. 나온다고 해도 네. 뭔가 로맨스를 절대 넣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셜록이 사랑을 모르는 그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의문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아이린 애들러라고 셜록키언인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죠. 그 분이 등장한 화가 몇 개 안 돼요. 드라마로도 그렇고 책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미 우리 셜록키언, 그러니까 셜록의 독자들은 이미 상상력은 끝까지 갔어. 네. 로맨스 판타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떡밥을 어느 정도 주느냐. 우리 교육에서 떡밥이라는 표현 써도 될지 사실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네. 한번 투척해 봅니다. 네. 자, 이런 떡밥들을 나중에 회수하는 것, 그 재미, 그 세계관 정리 얼마나 깔끔해져요. 네, 독자들에게 추리, 초리감을 주죠. 로맨스 판타지 좀 노려볼 만한 오, 그런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까 것 같습니다. SF에 네. 합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네. SF도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탑 10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장르부터 해서 로맨스 판타지가 1위를 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최근에 드라마였던 우리가 아무래도 웹소설도 드라마와 영화화가 돼야 진짜 대박 작품인데 그렇다 보니 드라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드라마가 떠올라요. 바로 모르시겠어요? 제 눈빛만 봐도 그 지긋했던 보물경심력? 저는 보보 도깨비 경심이요? 생각했는데 아, 도깨비 생각했는데 네. 보보경심밖에 없는 네. 분이시네요. 최근에 가장 진짜 최근에 봤거든요. 네, 역사 넷플로. 대체물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네. 저는 도깨비 아직도 뭔가 봄 되면 겨울과 네. 봄에는 항상 봐줘야 되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고
특히 또 인천 부심으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 그 헌책방 골목에 네. 노란 색깔 그 오래된 서점이 하나 있어요. 오. 거기서 촬영을 했어요, 도깨비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네. 그래서 또 한 번 가서 괜히 공유 오빠의 그 숨결을 느껴보고자 네. 헌책방, 공기를. 헌책방 거리를 배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추운 날 정말로 그 와, 네. 모 서점에서 그랬죠. 네, 이 그런 콘텐츠의 힘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셜록의 배경지로 사람들이 매년 네. 오듯이 그 서점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서점뿐만 아니라 또 친구들이 뭐 인스타그램에 항상 올리더라고요. 도깨비 하면서 또 이렇게 아, 그 상부에서 메밀꽃. 네, 또 전하는 그 모습을 또 한 번 또 표현하는 또 사진이 막 네, 올라오고 그런 패러디가 가능한 네. 게 바로 재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네이버 웹툰의 싸우자 귀신아처럼 뭔가 귀신과 사람이 엮이는 호러 로맨스부터 해서 뭔가 로맨스 판타지 작품이 생각보다 알려진 게 너무나도 많구나, 대중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1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을 접목해서 만드는 이 장르의 융합,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게 바로 누구죠? 웹소설 작가입니다. 웹소설 작가입니다. 웹소설 작가가 되려면 이 장르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오늘 활동 내용들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볼까 해요. 잘 팔리는 웹소설 탑 10이 있었죠. 네, 그 장르들을 하나하나 써보는 겁니다. 네,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장르를 섞는다면 이거와 이거를 섞으면 좋겠다. 뭐 2개, 3개, 뭐 그 이상도 환영입니다. 내가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장르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장르를 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웹소설 작가로 발돋움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장르를 선택해보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이 바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 시간은 뭐 캐릭터도 이야기하고요. 네. 기승전결을 다루는 뼈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르를 지금 확실히 알아두고 정리해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장르를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네. 뭐 역사물도 있었고요. SF, 판타지가 그냥 판타지가 아닌 다양한 판타지로 나누기도 했었고 네, 맞습니다. 믹스가 된다면 네, 또 로맨스 판타지뿐만 아니라 무협 판타지도 있겠고요. 네. 응용작들이 네. 힌트 떠오르죠? 주니까 뭔가 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또- 적고 계시죠? 네. 그리고 뭔가 판타지 하니까 반지의 제왕도 생각이 나고요. 맞아요. 네, 반지의 제왕도 생각이 나고, 반지의 제왕도 네, 엄청 생각이 나는데,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거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작가분이. 네. 그러니까 영화화 되는 걸 네, 거절한 건가요? 영화화되는 거를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 기술로는 자신의 작품이 표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가능하네요. 네, 지금 현실에 와서는 이제 그런 기술력들이 발전해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게 펜으로, 소설이라는 게, 네. 펜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머릿속에 구현이 가능했지만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의 기술력으로는. 그렇죠. 그만큼 또 소설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소설 글과 장르가- 그림, 뭐 영화, 음악 다양한 장르들과 분야가 있지만 네. 그만큼 이렇게 전문가 교육을 필요한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글 교육이 사실 이게 교육이 필요한가 싶은 분야인데 한 번 배우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렇게 전문성을 많이 배워야 되는 거고 공을 들여야 된다는 학문이라는 거를 아마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장르를 또 선택을 하면서 커리큘럼 속에서 뼈대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 계속 그런 응용하면 네, 되겠네요. 네, 과정들이 충분히 또 글을 쓸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 네,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웹소설을 아직 접하시지 않아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참에 한 장르를 이런 부분은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장르를 또 써보셔도 될 것 같고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텔링과 함께 필명을 좀 만들어 본다고요. 네, 필명. 앞서서 네이버
네, 시리즈. 시리즈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필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필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필명은 여러 개가 돼도 되니까 좀 다양하게 생각하고 오는 나름의 숙제이자 미션을 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시간 어떠셨을까요? 오늘 하루 더 뜻깊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오실 때도 펜 잘 챙겨 오시고요. 네, 펜 챙겨 오시고 필명도 생각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웹소설 장르를 알아보았습니다.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필명과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